60세가 넘은 남성이라면 꼭 들어봐야 할 말입니다. 아침에 먹는 과일. 네. 건강에 좋다고 늘 믿어왔던 과일이 바로 당신의 발기를 조용히, 꾸준히, 매일매일 죽이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을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혈류가 약해지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고 자신도 모르게 남성으로서의 능력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모이트카라 박사입니다. 30년 넘게 남성들의 성건강을 자연스럽게 회복하도록 도와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화와 잘못된 정보가 훔쳐가려던 것을 되찾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곧 공개할 내용은 단순히 과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발기력, 에너지, 자신감을 보호하고 싶다면 아침에 피해야 할 7가지 과일에 대한 진실. 아마 이 과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아본 적이 없을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게 되면 아침 식사를 예전처럼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읽어주세요. 이 목록의 5번째 과일은 거의 모든 가정에 있는데 상상 이상으로 해롭습니다. 접시 뒤에 숨겨진 진실과 타고난 힘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남성다움을 지키고 싶고 60세 이상 남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건강 조언을 더 알고 싶다면 구독하고 알림음을 켜주세요. 나이 드는 방식과 운동 능력을 바꿀 수 있는 팁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에 1을 적어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0을 적어주세요.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특히 60세가 넘었고 강력하고 안정적인 발기를 회복하는 데 진지한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과일은 아마도 지금 주방 조리대 위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빠르고 편리하며 수십 년 동안 건강하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성 건강에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바나나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익은 바나나에 관해서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정말 힘들었어요. 평생 바나나가 완벽한 아침 식사라고 생각했거든요. 빠르고 간편하고 칼륨도 풍부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점, 그리고 60세 이상의 많은 남성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점은 바나나가, 특히 부드럽고 얼룩덜룩한 바나나가 남성의 딱딱해지고 딱딱한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조용히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가 익으면서 당 함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시리얼이나 스무디에 넣어 먹는 부드럽고 달콤한 바나나는 소화가 빠른 당분으로 혈류를 가득 채웁니다. 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인슐린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노년 남성의 경우 인슐린은 호르몬의 깡패와 같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은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고 산화질소 생성을 방해하며 강한 발기를 위해 음경이 의존하는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성능을 굶기고 있는 셈입니다. 가장 힘든 점은 손상이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리고 조용하게요. 어쩌면 어느 날 아침 덜 힘들게 깨어날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요. 결국
나이가 들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 식사일 뿐입니다. 바나나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제 조언을 하나 드릴게요. 절대 혼자, 그리고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꼭 드셔야 한다면 하루 중 늦은 시간에 드시고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시면 당분 섭취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르몬 불균형으로 몸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나나가 나쁘다고 생각하셨다면 다음 과일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작고 달콤하며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남성의 피를 조용히 빨아들이는 최악의 과일 중 하나입니다. 아직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건강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해서 공감을 표시해주세요. 포도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간식으로 먹던 과일 중 하나였어요. 냉장고에서 바로 한 줌 꺼내 먹으면서 똑똑하고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수년 동안 저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의사로서 그리고 60대 남성으로서 깨달은 사실은 제가 그 작은 보라색 간식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포도는 크기에 비해 천연 당분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포도는 작지만 농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물과 설탕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화가 빠릅니다. 즉, 아침에 공복에 먹으면 마치 파도처럼 혈류에 닿아 몇 분 만에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혈당 수치가 급등하면 인슐린이 급히 분비됩니다. 이는 신체가 균형을 회복하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대 남성의 경우 인슐린 급증은 다른 작용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발기에 필요한 혈관을 수축시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반복적인 악순환이 매일 반복되면서 성적 능력은 느리지만 꾸준히 약해집니다. 당장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왜 자신감이 예전 같지 않은지, 왜 아침에 활력이 없는지, 왜 예전처럼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답은 아마도 당신의 과일 그릇 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포도를 아직도 좋아하신다면 제 솔직한 조언을 하나 드릴게요. 아침에 바로 먹지 마세요. 하루 중 나중에,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 후에 혈당이 이미 안정되었을 때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침실에서 부담 없이 포도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 데도 가지 마세요. 다음은 수백만 명의 남성이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마시는 건강한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당신의 발기에 가장 큰 숨겨진 위협 중 하나이며 아마도 지금 당신의 냉장고에 있을 것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이 하루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방법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때 이걸 부어 마시면서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걸 기억해요. 비타민C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상쾌하고 가볍고 심지어 활력이 넘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아침 일과가 점점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60세가 넘은 남자인데도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면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는 우리가 믿었던 건강 음료가 아닙니다. 과일 조각이 아니라 액체 형태의 설탕입니다. 사실, 한 잔의 설탕은 소다 한 캔만큼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공복에 마시면 혈당을 낮추는 섬유질, 지방, 단백질이 전혀 없습니다. 이 물질은 혈류에 즉시 흡수되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러한 급증과 함께 인슐린이 급증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인슐린 급증이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고 혈관을 좁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음경의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도 포함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침의 건강한 습관은 발기 기능에 대한 일상적인 공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두 시간 동안은 정신이 맑아 보일지 몰라도 늦은 아침이 되면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에너지가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성욕도 서서히 약해지다가 결국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아침 식사용 음료가 아니죠. 아침에 감귤류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주스는 피하고 대신 오렌지를 통째로 드세요. 섬유질은 흡수를 늦춰주고 당분 충격 없이 영양소를 공급해줍니다. 아니면 하루를 물로 시작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 후에는 과일을 아예 먹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이제 제가 공개할 내용은 여러분을 더욱 놀라게 할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과일이 실제로 발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아무런 경고 없이 조용히 성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많은 남성들처럼 저도 수박이 성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라고 믿었거든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들었어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더운 날에 커다란 조각을 먹으면서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닫지 못한 점, 그리고 60세 이상의 대부분 남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은 수박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특히 아침에 먹거나 많은 양을 먹으면 보호하려는 바로 그것에 조용히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천연 당분이 많이 들어있고 혈당 지수도 높습니다. 즉, 공복에 먹으면, 특히 아침 식사 때 먹으면 체내에 빠르게 설탕이 쌓인다는 뜻입니다. 급격한 혈당 급증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호르몬 연쇄 반응, 즉 인슐린 급증, 테스토스테론 억제, 일산화질소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력한 발기를 위해 필요한 혈액순환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중단됩니다. 더 나쁜 점은 수박은 너무 빨리 소화되기 때문에 배부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오전 중반에 갑자기 쓰러져 더 많은 설탕을 섭취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에너지, 기분, 자신감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가장 나쁜 점은 성기능 저하가 천천히 진행되는 것을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과일과 결코 연관 짓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박을 좋아하신다면 아예 안 드시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시지는 마세요. 단백질 위주의 점심 식사 후 혈당이 안정되었을 때 몇 조각 드세요. 그때가 우리 몸이 숨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수박이 교활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과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국적이고 달콤하며 인기가 많지만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장기적인 발기 건강에 가장 위험한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제 글을 읽고 계시고 이 글이 여러분이 더 명확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조용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5번째 과일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망고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육즙이 많고 달콤하며 여름 아침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수년 동안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를 잘라서 먹는 것에 대해 2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내 몸에 조용히 역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 특히 내 호르몬, 혈액순환, 그리고 남자로서 행동하는 능력에 역행한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망고에는 과당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 과당은 간으로 바로 흡수되는 당입니다. 젊고 활동적일 때는 혈당 급증을 크게 문제없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고 간에 이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같은 과일을 섭취해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망고에 함유된 과당은 지방간을 유발하는데 이는 테스토스테론 수치 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 강한 발기를 얻고 유지하는 능력도 저하됩니다. 그뿐 아니라 망고의 설탕 함량은 혈당을 급격히 높여 이제는 익숙해진 인슐린 반응을 촉발시켜 건강한 친밀감에 필요한 호르몬과 혈관 기능을 더욱 억제합니다. 빨리 소화되기 때문에 먹고 나면 금세 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저처럼 망고를 좋아하신다면 제 조언을 하나 드릴게요. 디저트처럼 드세요. 점심 식사 후 혈당이 안정되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 조금씩 드세요. 하지만 아침에는 절대 혼자 먹지 마세요. 그때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때니까요. 이제 깔끔하고 열대적이며 상쾌해 보이는 과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과일은 다른 과일보다 더 빨리 발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먹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과일류, 파인애플. 파인애플은 항상 활력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밝고 열대 과일처럼 생기 넘치고 풍미가 가득했죠. 오랫동안 저는 파인애플이 제가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과일 중 하나라고 믿어왔습니다. 상쾌하고 비타민이 풍부하고 소화에도 좋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깨닫지 못했던 점, 그리고 60세가 넘은 많은 남자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점은 파인애플이 조용히 남성성을 훼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바로 그 점이 기만적인 이유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파인애플에는 천연 당분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속일 수 없을 정도죠. 파인애플 한 컵만 먹어도 16g이 넘는 당분을 섭취할 수 있는데 섬유질은 그 속도를 늦추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파인애플을 먹으면, 특히 파인애플만 먹으면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고 인슐린이 급증하며 몇 분 안에 몸은 염증,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발기를 만들어내는 분자인 산화질소 감소에 시달리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남성의 경우 이러한 반응이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몸이 예전처럼 당분을 완충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인애플처럼 건강해 보이는 음식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 없이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몇 주, 몇 달,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아침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욕망이 사라지고, 반응도 약해지고, 파인애플과의 연결고리는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파인애플을 좋아하신다면 몸이 설탕을 더 잘 소화할 수 있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 드세요.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말고 아침 식사로 절대 드시지 마세요. 자, 이제 제가 공유하려는 내용은 더 충격적일지도 모릅니다. 이 목록의 마지막 과일은 겉보기에도 해로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작고 건조된 이 과일은 종종 깨끗하고 영양가 있는 간식으로 판매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남성에게 있어서는 신체에 가장 해로운 것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과일 7. 말린 과일, 건포도, 대추, 살구. 몇 년 동안 저를 속여온 과일이 있다면 바로 건과일입니다. 건과일은 건포도, 대추, 살구 같은 과일입니다. 항상 더 현명한 선택처럼 느껴졌죠. 작고 휴대하기 편하며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천연 간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오트밀에 한 줌을 넣거나 커피에 곁들여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이 단계를 걷는 사람으로서 더 많은 것을 배우면서 저는 이 순진한 작은 과일들이 가장 중요한 곳에 실제로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말린 과일은 겉모습만 변장한 농축 설탕일 뿐입니다. 수분을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것은 과당의 농후한 맛뿐이고, 섬유질은 흡수를 늦추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먹으면 몸은 사탕처럼 그것을 처리합니다. 60세 이상 남성의 경우 급격한 혈당 상승으로 인해 인슐린 수치가 급증하고 염증이 증가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고 혈류가 짧아집니다. 당장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침 발기가 약해지거나 횟수가 줄었다면 이것이 그 숨은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말린 과일이 은근히 맛있다는 거예요. 건강해 보이고 가볍기도 하고요. 하지만 혼자 먹으면, 특히 공복에 먹으면 마치 달콤한 디저트를 먹은 것처럼 몸이 반응해요. 그래도 말린 과일을 먹고 싶다면 최소한으로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 후에 드세요. 절대 아침 식사로만 먹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과일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테스토스테론을 지원하고 일산화질소를 증가시키고 심지어 자연스럽게 발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 과일들 중 일부가 몇 년 동안 매일같이 먹어왔다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저도 그 마음 이해해요. 저도 성인이 된 이후 거의 같은 처지였거든요. 저는 제가 클린하게 먹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탁에 차려진 음식과 제 삶에서 조용히 사라져가는 것, 즉 제 에너지, 추진력, 예전처럼 반응하는 능력 사이의 연관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그 패턴을 보고 나니 진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른바 건강한 아침 과일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전혀 해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날마다 소리 없이 발기력을 저하시키고 있었습니다. 설탕은 설탕에 또 설탕을 얹었다. 시끄러운 경고 신호는 없었지만 작은 손실들이 있었다. 여기서는 체력이 조금 떨어지고 저기서는 좌절감이 조금 더 커지고 결국엔 이게 바로 노아의 모습이라는 믿음에 도달했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소식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다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방금 다룬 7가지 과일을 아침 식사에서 빼세요. 대신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류를 돕는 음식으로 대체하세요. 계란, 아보카도, 적당히 먹는 베리류, 무설탕 그릭 요거트 등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스가 아닌 물을 먼저 마시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신체는 반응할 것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빨리 변하기 시작하는지 놀라실지도 몰라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다시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온 기분을 느낄지도 몰라요. 어떤 음식이 실제로 자연스럽게 발기를 촉진하는지 궁금하다면 어디 가서 더 이상 찾지 마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발기력을 향상시키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하는 근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확한 과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하나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호기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하셔서 늘 듣던 말을 의심해 보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7가지 과일, 바나나, 포도, 오렌지 주스, 수박, 망고, 파인애플, 그리고 건과일에는 경고 라벨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심지어 건강식품으로 홍보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남성의 몸은 예전처럼 설탕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해해 보이는 아침 식사 선택이 호르몬, 혈류, 그리고 침실에서 자신답게 느끼는 능력을 조용히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환자들에게서뿐만 아니라 제 삶에서도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꾸 꾸준한 변화를 만들면 상황이 얼마나 빨리 바뀔 수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이건 두려움에 관한 게 아닙니다. 힘을 얻는 것에 관한 거예요. 당신은 망가진 게 아니에요. 너무 늙지도 않았어요. 단지 잘못된 정보로 행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당신은 더 잘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당신이 주도권을 쥐게 해주죠. 그러니 내일 아침 다른 선택을 하세요. 설탕이 잔뜩 들어간 과일은 사양하고 대신 진짜 영양분을 섭취하세요. 에너지가 솟아오르고 집중력도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발기? 바로 따라올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는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빨리요. 그리고 이건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과일을 포함한 다양한 음식들이 혈류를 활발하게 개선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며 희미해져가는 활력을 되살려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활력, 그리고 남성다움은 쌓을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요. 하루하루 아침마다 재건해 나가자.